최근 베트남 패키지 여행을 갔다가 가이드 안내로 방문한 건강식품 판매점에서 구매한 치명피에 대한 기사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30만 원에서 40만 원짜리 치명 제품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설명하며 140만 원에 판매해 패키지 여행객의 뒤통수를 쳤다는 내용인데요. 치명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입은 사례입니다. 베트남 치명 판매자들이 말하는 베트남 치명이 인도네시아 치명보다 효과가 탁월하다라는 주장은 사실일까요? 또는 사람들이 이토록 관심 있어 하는 치명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쏟아지는 광고와 브랜드 속에서 도대체 어떤 치명원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이 영상을 보시면 치명이 무엇인지, 치명의 품종에는 무엇이 있는지, 원산지에 따른 차이는 무엇인지, 그리고 치명안을 고를 때 실패하지 않는 꿀팁을 얻어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유명한 향수 샤넬 넘버 5에 들어가 있는 향, 성경에 언급된 예수님의 시신을 닦은 향유, 중국 4대 미녀 중 하나인 양귀비가 착용했던 단 한 가지 향이 포함된 목걸이,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치명입니다. 치명은 사양, 용연향과 함께 세계 3대 향 중 하나인데요. 모든 향 중의 왕 또는 향의 다이아몬드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치명은 가라앉을 침, 향기 향자로 말 그대로 향기가 가라앉는다. 즉 물속에 잠긴 향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치명이 물속에 가라앉는 이유는 물보다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치명나무 속의 수지가 오랜 시간 동안 굳어져 재질이 무거워지면서 물에 가라앉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나무는 비중이 물보다 낮아서 물에 뜨지만 가라앉는 나무의 종류도 20여 종이 되는데요. 물에 가라앉는다고 해서 모든 나무를 치명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치명은 치명나무의 수지만을 치명이라고 말합니다. 수지란 나무에서 분비하는 점도가 높은 액체나 그것이 공기에 닿아 산화하며 굳어진 것을 말합니다. 치명나무가 성장하면서 각종 미생물의 침입, 외부로부터의 충격 또는 벌레나 곤충들의 공격 등의 이유로 상처가 생기는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수지를 분비합니다. 분비된 수지는 수년 또는 수천 년에 걸쳐 나무 몸통의 상처나 썩은 부위에 침착되어 결국 치명을 형성하는 단단한 덩어리로 축적됩니다. 위 사진은 치명나무인데요. 검은 부분이 바로 치명입니다. 특히 확대했을 때 이 반짝이는 부분은 치명에 좋은 기름, 품질이 좋은 수지 부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치명은 치명나무에서 나오는 나무 기름 덩어리 또는 치명나무가 스스로 자신을 잘 지켜내고자 분비한 치료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명의 수지는 열을 가하면 아주 좋은 향을 내기도 하고 약재로 사용될 경우 그 어떤 약재에 비해서도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어서 예로부터 무척이나 귀했습니다. 왕이나 귀족 등 일반인이 쉽게 구할 수 없는 고가의 약재였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치명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명을 구분하는 기준은 위에서 치명이 무엇인지 설명할 때 말씀드린 치명나무의 품종과 치명이 물에 가라앉는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 치명나무의 품종과 원산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치명나무는 인도네시아가 원산지이지만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중국, 인도 등 동아시아 전역에서도 자랍니다. 대부분의 종은 의학적 목적과 독특한 향기로 인해 사이테스,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교육에 관한 국제협약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나무 한 그루당 최대 5에서 7kg 정도 소량만 채취가 가능합니다. 현재는 치명을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인공 재배한 것을 약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이테스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치명나무, 즉 아킬라리아 속에는 여러 품종이 있는데요. 현재 사이테스 및 인증에 의해 국제무역이 통용되는 것은 인도네시아 말라센시스 종입니다. 반면 베트남의 치명나무의 아킬라리아 품종으로는
크라스나가 유명한데요. 여러 스토리가 있으나 쉽게 정리하자면 현재 자연산이든 재배산이든 베트남에서 수출을 할 수 있는 치명의 종류는 아킬라리아 크라스나 뿐인 베트남 정부가 1987년부터 아킬라리아 크라스나 치명나무 채취를 법으로 금지시키면서 역시 수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이테스 보고서 결과 베트남에서 엄청난 규모로 치명의 인공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어떻게든 주변 국가로 유통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베트남 여행을 가시면 베트남 침향 판매자들이 말하는 베트남 침향이 인도네시아 침향보다 효과가 탁월하다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바로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크라스나 종이 인도네시아나 다른 동남아 지역에서 생산되는 말라센시스 종보다 품질이 뛰어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현재 식약처 식품공전에 등록된 침향은 두 종인데 이 가운데 하나인 말라센시스 종의 주산지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입니다. 이에 다른 한 종의 원산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라오스 또는 베트남 침향이 인도네시아 침향보다 효과가 탁월하다. 식약처 식품공정에 베트남산 침향이 등재됐다 등의 주장은 정확한 정보가 아닙니다. 침향에 들어가 있는 다른 품종들의 성분에 대한 비교 연구가 필요하고 게다가 크라스나 종과 말레센시스 종에 대한 비교 분석 자료도 필요합니다. 우선 자연산 산삼처럼 침향도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무척이나 귀해서 얻기가 힘들고 우리가 접하는 침향은 인삼처럼 대다수 인공 재배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침향을 구분하는 다른 기준으로는 물에 가라앉는 정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본초 강목 역사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물에 넣었을 때 완전하게 가라앉는 것을 진침향, 수침향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수지로 이루어져 있어서 종이처럼 얇은 것도 물에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 잔향입니다. 물의 절반은 뜨고 절반은 가라앉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완전하게 수지로 이루어지지 않고 목질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효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전향입니다. 물에 뜨는 것을 전향이라고 하는데요. 수지 성분이 거의 없어서 약효가 없으며 약으로 사용하지 않고 장신구나 냄새를 제거하는 향의 용도로만 사용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침향이 물에 가라앉는 이유는 침향나무의 수지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위 기준은 침향나무의 수지가 얼마나 포함되었는지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침향을 구분하는 세 번째 기준은 색깔이 진한 정도와 침향 수지와 나무의 분리 정도입니다. 검은색으로 갈수록 침향이 높은 등급이고 낮은 등급은 향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거나 염주, 목고리, 팔찌 등 장신구로 가공합니다. 침향을 가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큰 나무 토막을 초벌로 깎습니다. 그리고 침향 수지 주변부를 깎아내고 침향 수지 부분을 세밀하게 다듬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계로 마무리합니다. 고려 11대 임금인 문종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어이들이 침향을 구하기 위해 애썼다는 기록도 있고 세종실록에는 세종 14년 임금이 침향을 잘 관리하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로부터 귀한 약재로 여겨진 침향의 효능은 무엇이 있을까요? 얼마나 효능이 좋길래 왕과 귀족들이 철저하게 관리했을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허준의 동의보감에는 침향이 들어간 처방이 총 12개나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내용은 침향은 모든 기를 끌어올려서 머리 끝까지 가게 하고 아래로는 발바닥까지 가게 하여 진기를 잘 오르내리게 한다고 하는데요. 스트레스가 심한 현대인에게 적합한 처방이 되겠습니다. 동의보감에는 침향은 성질은 열하고 맛은 매우며 독이 없고 풍수나 독종을 낫게 하며 나쁜 기운을 없애고 명치 끝이 아픈 것을 먹게 한다고 합니다. 또한 콩팥의 정을 높고 성 기능을 높이며 냉풍으로 마비된 것, 광난으로 토하고 설사하거나 쥐가 있는 것을 낫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국 명나라 신농본 초경수에는 침향의 기운이 위, 췌장, 콩팥,
심장 등 오장육부의 대부분 기운을 끌고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초 강목에는 침향은 속을 편하게 하고 오장을 보하며 정기를 복돋고 양기를 보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허리와 무릎의 냉기를 제거해서 따뜻하게 하고 근육 경련, 구토설사, 냉기를 제거하고 마비 증상을 풀어준다고 했습니다. 침향의 구체적인 효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침향은 복부 팽만과 장내 가스 문제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스트레스를 줄이고 고혈압에 도움이 됩니다. 침향의 항염증 특성은 혈관 내벽의 평활근에 작용하여 적절한 혈압순을 유지해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관절염의 통증과 염증을 완화해주는 강력한 항염증 및 진통 성분이 있습니다. 네 번째, 입냄새를 줄일 수 있으며 구강 질환과 잇몸 질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침향은 여러 방면에서 이롭게 사용되어 만능 보약이라고 불립니다. 2021년 사망자 중 79.6%를 차지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들의 공통점은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이유 없는 피로감이라고 하는데요. 양약에 지친 사람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침향환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뛰어난 효능에도 불구하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해 부작용 및 돈 낭비를 하고 있는데요. 쏟아지는 광고와 브랜드 속에서 좋은 침향환을 고르는 기준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너무 낮은 가격의 침향 상품은 피해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침향은 대다수 인공 재배산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될 수가 없는데요. 침향이 몇 퍼센트 함유되어 있는지, 그리고 퍼센트는 전체 함량의 몇 퍼센트인지, 추출물의 퍼센트인지 그 기준에 따라 침향의 함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확인해 봐야 합니다. 또한 환의 용량이 3g인지 4g인지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용량은 퍼센트처럼 기준점을 다르게 해서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의 용량이 많으면 약재가 더 많이 들어가서 단가가 높겠죠? 단가를 터무니없이 낮추기 위해서는 품질이 낮은 약재를 사용하거나 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요 약재들은 기본 가격이 있습니다. 원산지 및 가격이 있는데 그것보다 터무니없게 낮게 책정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품의 값과 품질이 100% 동일시 될 수는 없겠지만 침향한 만큼은 너무 싸게 파는 제품을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너무 많은 종류의 약재가 들어가 있는 침향원은 피해야 합니다. 녹용, 산수유, 당귀 등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검증되어 온 전통 재료의 조합은 괜찮은데 아직 검증되지 않은 유산균, 타우린 등 여러 종류의 건강기능식품 재료의 조합은 오히려 그 효과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침향과의 배합에 대한 확실한 검증이 덜 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성분이 포함된 건강식품은 구매하실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세 번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식 허가 품목임을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침향은 구하기가 힘들고 고가의 약재이기 때문에 시중에서 유사 침향, 가짜 침향 유통되고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침향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이테스 국제협약에 의해 수입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식 허가 품목인지 확인하고 어디서 생산된 것인지 사이테스 인증서, 수입신고 확인증 등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침향이 무엇인지 침향의 역사, 정의, 효능 등을 살펴보고 침향을 선택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침향원을 선택할 때는 가격, 원산지, 함량, 사이테스 인증 등 꼭 확인하셔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침향안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위 기준에 부합한 좋은 침향안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침향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가족과 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유익한 건강 정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도 더 좋은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